자,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대과거 또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가정법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정법의 마지막인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요. 만약 네가 간다면 나도 간다 하면 때 if you go, I will go too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끼리끼리 원칙에 의해서 주절에 will 조동사가 있고 조동사 will이 있고 if 가정절에는 현재의 go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가정법 현재가 되어서 가정법 현재는 뭐예요? 미래의 일을 상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처럼 이 가정법 현재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률이 반반이 됩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법 현재를 써서 미래의 일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네가 갈 확률이 정말 희박해서 진짜 네가 간다면 정말로 진짜로 네가 만약에 간다면 이런 식의 어떤 미래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가정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가정법 현재가 미래를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정법 현재를 한다고 하면 진짜 과거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진짜로 희박할 경우에는 가정법 현재를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희박할 확률을 표현하는 가정법의 어떤 표현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뭔가 하면요, 가정법 미래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가정법 현재는 그냥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확률이 반반인데 가정법 미래는 뭐예요? 가정법 미래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또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해가 서쪽에 뜰 리가 없죠. 해가 만약 서쪽에 뜬다면 사막에서 비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미래에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 미래를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를 쓰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한다면 가정법 현재는 그냥 일반적으로 확률 반반일 경우에 쓰지만 가정법 미래는 뭐요?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가정법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법 미래도 표현의 방법이 있겠죠. 그 표현의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정법 미래의 표현 방법 한번 볼게요. 자, 가정절, if 가정절이 있을 거고요. 주절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가정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는데 가정절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what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조동사 다음이니까 동사 원형이 오는 거, 조동원이 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정법 미래의 표현은 부사절에는 항상 if절이 있어야 되겠죠. 아, 내가 가정절입니다 하면 그것을 알려주는 if 접속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절에는 항상 조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will, can, may, 우수, 크마 이런 게 다 올 수 있까요? 그리고 가정법 미래에서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주절에 지금까지 배웠던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조동사가 있었지만 가정법 미래에서는 뭐요? if 가정절에도 조동사 should나 would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법 미래의 표현입니다. 즉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if 가정절에다가 조동사 should나 would가 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희박한 어떤 미래의 일을 상상해서
가정에서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가정법의 표현은 조건절에는 if, 주절에는 조동사인데 가정법 미래 표현에는 조건절인 if에도 뭐가 있다고요? should 또는 were to가 온다는 것이었죠. 가정법 미래는 주절과 조건절 모두에 다 조동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조동사는 뭐예요? should와 were to예요. were to가 되는 겁니다. were to가 미래를 표현하는, 가정법 미래를 표현하는 조동사예요. 같이 세트로 생각해야 돼요. 뭐 비동사의 과거형 wer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were to를 세트로 생각해서 조동사라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 실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f it rains tomorrow, the party will not be held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끼리끼리 원칙에 의해서 주절에 will이 있고요. 그 다음에 if 가정절에 rains라고 해서 3단현으로 현재형이 깔끔하게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요? 가정법 현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가능성은 50%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50%, 그 파티는 내일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if 가정절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if it should rain tomorrow, the party will not be held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should에 if 가정절에 should가 와 있다. 그리고 주전에는 조동사 will이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사람은 가정법 미래, 즉 일어날 확률이 아주 희박한 거를 가정에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즉 가정법 미래가 되어서 오늘 날씨는 쨍쨍하고 그리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지금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그래도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이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if I were to be born again, I would marry you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if 가정절에 were to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가능성은 내가 다시 태어날 확률은 0%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가능성 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가능성 0%에 대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너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책을 볼 때, 듣거나 또는 글을 읽을 때 if 가정절에 should나 were to가 나온다고 하면 그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 하자는 정말로 낮은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글에 대해서 또는 말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if들의 추가로 조동사 또는 조동사 should나 were to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 있을 겁니다. 그죠? 영어는 아주 논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우리가 가정법 현재는 반반의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 반반의 확률을 표현하는 게는 정말로 레어하게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법 미래인데, 이 가정법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동사 도움인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언어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러면
정말로 희박한 가능성을 표현하는 가정법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f 가정실에 조동사를 어떻게 뭐를 열까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말이 형성되어 왔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이 원어민들이 결정을 한 것이 뭐요? 자, 그러면 if절에도 조동사라 should 조동사인 should나 would를 였자 이렇게 하면 희박한 가능성이 표현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것이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장기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 미래는 if절에 조동사 should와 would가 들어간 것이 가정법 미래라고 했는데, 그러면 if should와 if would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냐? 이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if 가정절에 should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때의 경우에서는요, 주절의 조동사는 또 반드시 우리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조동사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절의 조동사는 뭐예요? 과거나 현재 다, 즉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과거의 표현이 다 올 수 있게 조동사가 will, can, may, shall에 넣을 수 있고 우슈쿠마 다 와도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과거 완료 대과거 형태는 should have pp는 안 되겠죠. 뭐 지금 우리 가정법 미래를 하고 있는데 대과거 형태 과거 완료가 오는 것은 그 말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if 가정절에 should가 올 경우에는 주절의 조동사는 현재나 과거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it should rain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이것도 이처럼 should가 왔고 will이 왔는 것도 맞고요. if he should die, I will take care of his children. 이렇게 해서 should가 가정법 미래가 왔고요. 그 다음에 would가 온 것도 맞습니다. 이처럼 if 가정절에 should를 사용한 가정법 미래에서는 주절의 조동사는 will 또는 현재인 will 또는 과거인 would도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리게 되니까 should일 경우에는 현재가 와도 되고 과거가 와도 된다. 다 와라, 다 동원해라, 다 와라 이렇게 should를 다 동원해라 이렇게 외운다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if 가정절에 should가 오면 다 와라, 다 동원해야 됩니다. will이 와야 되고 과거형인 would가 와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should를 동원하라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나중에 올 생각하지 말고요. 저랑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암기하고 머리에 차곡차곡 쌓기 바랍니다. 지식을요. 자, 두 번째로는요, if 가정절에 would가 오는 경우에는요, 자, would라는 건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형태를 보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절에는요, 우스쿠마만 올 수 있어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우스쿠마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즉 가정법 조동사의 현정이 will, can, shall, may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래도 조동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동사의 과거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인 우스쿠마만 써야 된다 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change my mind to love you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if 가정절에 were to라는 게 써야 됐으니까 뒤에 조동사 would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will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이런 것까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문법의 고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정법 미래에서 if 가정절에 should가 있을 경우에는 주절의 조동사는 현재나 과거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를 동원하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if 가정절에 were to가 있는 조동사에서는 그래도 were to는 나름 비동사의 과거형을 띄고 있기 때문에 주절의 조동사는 뭐요? 과거만 내야 된다. 우스쿠마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will, can, may를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If I were to be young again, I would marry you again.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너와 다시 결혼할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were to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조동사 if 가정절에 were to가 사용된 가정법 미래에서는 뒤에 would만 와야 됩니다. 이처럼 will marry you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만일에 if I were to 대신에 if I should be young again 한다면 이때는 will은 됩니다. should를 다 동원하라 했었기 때문에 would도 와야 되고 will이 와도 되지만 were to가 사용될 경우에는 will 하면 맞아요,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ill marry you. 만약 해가 서쪽에 든다면 너와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were to라는 가정법 미래를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절에는 조동사 would가 와야 됐고 이렇게 will이 온 것은 틀린 문장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if 가정절 미래에서 가정법 미래에서 가정절에 were to가 아니라 should가 왔다 할 경우에는 should를 다 동원하라 했기 때문에 would를 써도 되고 또는 will을 써도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반 가정법 일반 가정법 현재는 미래에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요? 50%. should는 가능성이 몇 프로요? 2%. were to는 가능성 0%가 됩니다. 즉 해가 서쪽에 뜬다면,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거 할 때는 were to를 쓴다 이것입니다. 자, 예문을 세 가지 사항을 한 번에 모은 예문을 한번 보면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should, 가정법 미래 were to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봅시다.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자, 이렇게 됐네요. 자, will이 주절에 will이 있고 현재 if 가정절에 현재인 rains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가능성 50%. 그 다음에 if it should out, 예, if 가정절에 should가 왔습니다. 그죠? should rain tomorrow, I will 또는 would 해도 됩니다. would stay at h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 비 올 가능성 아주 희박합니다. 2%. 현재 날씨를 맞고 1개월도 비가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요. 자, 이번에는요, if it were to rain tomorrow, 정말로 비가 올 가능성이 없네요. 그죠? I would stay at h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절에 would가 와 있고 if 가정절에 were to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능성이 우리는 이 사람이 가능성 0%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비 온 적이 없는 사막에서 비가 온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가정법 미래를 이제 다 배웠는데 가정법 미래는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력 굳히기를 할게요. 자, if he blank tomorrow, I will gave him the dictionary. 자, 주절에 give가 오면 사행식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람, 사물, 주어동사, 사람, 사물, 주어동사, 간목, 진목. 간목은 에게 목적어. 여기까지 다 해야 돼요. 영어는 사행식을 잘 해야, 사행식과 오행식을 잘해야만 영어를 잘 한다고 했습니다. 단어만 나눠도 해석이 안 되는 게 뭐요? 사행식과 오행식입니다. 나는 그에게 사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행식과 오행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만약 온다면, 내일 온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주절에 should가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should가 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에 if he cam이니까 cam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정법 과거이거나 또는 should가 와 있기 때문에 가정법 홍가가 올 수 있겠다. 그죠? 홍가에서 had come 이것도 와도 되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홍가는 올 확률이 없겠죠. 왜냐하면 if절에 now, today 등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할 건 뭡니까? 세 번째 생각할 거, 가정법 미래 생각해줘. 다 동원해라. 이렇게 했었고, should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should가 오면서 다 동원해라 하면 되기 때문에, if he should come tomorrow, I will give him the dictionary. 이렇게 돼 있죠. 이처럼, 이게, should가 오면, 여러분들, 가정법 미래인,
if 가정법 미래인 should가 하면 되겠다.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지금 가정법 미래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should가 나오면 should come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바로 떠올리지만 이것을 책을 듣고 반복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should come이라는 가정법 미래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하고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개념을 잡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우리는 이제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 should가 있으니까 혹시나 should가 아니고 ought to come이 와 있다고 해도 되겠죠. 그죠? should가 와 있다고 하면 ought to come도 조동사 ought to를 뗀 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고 이 글 쓴 사람이 뜻하는 의도는 내일 정말 그거 거의 안 온다 이거 오늘 안 올 확률이 거의 뭐 99%다 이런 것을 미리 다 표현하고 있다 이것까지 깊은 뜻까지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가정법 다 배웠어요. 가정법 현재, 과거, 대과거, 즉 현재 과거 완료까지 배웠고요. 가정법 미래, 혼가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을 잡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간단한 거 몇 개만 더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가정법의 도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if의 생략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